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아 이번 총선에서 151석을 몰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5.18을 부정하는 반역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안건에 대해 일부는 의결하고 일부는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현지 법인인 스타필드 광주를 설립하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통산 1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아는 내일 홈 개막전에서 키움을 상대합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텃밭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5.18 가해자의 후신, 5.18을 부정하는 반역 집단이라며 맹비난했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5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자매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5.18 왜곡, 망언 파문을 겨냥해 필요할 때만 5.18을 이용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등록 첫날 이곳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그 중심은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제3지대에서 약진하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일정에는 8명의 지역 총선 후보들과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고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약한 봄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인 일요일 새벽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8도로 낮 최고 기온 역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전남 출신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하고 있는데 전남 지역구 의석 10석 외에 얼마나 많은 전남 의원들이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포함된 인사 가운데 전남 출신은 8명.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등 5개 정당이 이들을 배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고흥 출신인 김하진 위원장의 순위는 22번. 전남에도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표 일꾼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 광주 전남에는 정부 여당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하진이 그 일꾼이 되도록 해서 광주 전남 발전을 반드시 일으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2명의 전남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순위 1번으로 당선권인 목포시의원 출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어느 정당을 떠나서 현 정부에 너무 폭력적이고 또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 진보당이 추천한 화순 출신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11번 당선권으로 30년 넘는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과 의료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정치의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추천한 영암 출신 이보람이 전 전남도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은 늙어 죽지만 우리는 기후변화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꼼수와 반칙의 위성정당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진보 정치로 정의롭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영광 출신 서왕진 정책위 의장과 새로운 미래 곡성 출신의 서효영 국제변호사,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비례대표로 포함됐습니다. 전남 지역구 10석에 더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도 전남 인사들이 잇따라 포함되면서 도민들을 대변할 지역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아버지가 부장검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하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에게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아버지가 서울 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라고 피해자를 속여 1,300여만 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행정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판사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제외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공무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기록을 조작하고 무력화해 재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내일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가운데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고민도 많지만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층도 두터워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호주와 일본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를 거치며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투타와 수비 모든 면에서 잘 갖춰졌다면서 올 시즌 대권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목표는 우승이고 또 워낙 팬분들께서 응원 지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을 더 받으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팀의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부상이 아쉽지만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면서 오는 4월 말까지만 잘 버티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5월 초부터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말 뭐 한 20경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이우성과 황대인 선수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기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생각이고 그게 저희 팀한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올 시즌엔 10개 구단의 전력이 평준화된 것 같다면서 이기고 지는 경기를 구분하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내주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 좀 더 그게 악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연소 100세이브를 향해 가는 팀의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미국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가 향상됐고 자신감도 붙었다면서 팀 승리를 확실히 책임지는 수호신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블론 세이브를 3개 이하로 저만 뒤에서 잘 받쳐준다면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가려고 아니면 한국 시리즈를 바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범호로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키움을 상대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포효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을 210억 원에 사들이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준공영과 공영제를 혼합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9일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목포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의안은 지난 1월 한 차례 부결된 뒤 목포시가 재협상단을 구성해 추가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액 210억 원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고버스 등의 개별 세부 계약서 체결, 비상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CNG 충전소 자산의 양수도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태원 유진운수 법인이 청산된 뒤 법인 대표인 이한철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해 7억 원을 기부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수정 동의안 내용이 법인 대표의 기부를 제의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동의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의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계약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여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각하게 충분한 수기 끝에 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지만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권과 CNG 충전소, 중고버스 인수를 위한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목포시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고 8월까지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사업자 모집과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늦어도 7월 이후에는 7월에서 8월까지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추진 사항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과 인수인계 작업, 거기에다 신규 사업자 모집과 선정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은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있어 당초 예정됐던 7월보다 2달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국내외 500개 가까운 기업과 2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앞으로는 미래산업과 해양관광의 거점이 되겠다며 글로벌 경제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3년 10월 30일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듬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습니다. 전체 면적 57.08제곱킬로미터가 상전 벽해하는 동안 473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고 25조 8,330억 원의 투자를 실현시켰으며 6개 지구, 17개 산단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고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수소발전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만 5조 원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석유, 화학, 철강, 항만 위주였던 광양만권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 2030 비전과 4대 전략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는 미래 산업과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경제 허브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핵심 전략 산업 유치 확대, 수요 대응 산업 용지 공급, 글로벌 해양 관광 정주 도시 건설, 입주 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광양경제청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첨단 신산업 클러스터와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자유 허브로 거듭난다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전지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광양만권의 미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산업 현황이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연관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양만권 경제구역은 원재료 생산부터 리사이클까지 2차 전지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비전과 목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 속의 산업, 물류, 관광의 허브라는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의 복합 쇼핑몰과 대규모 관광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제 현지법인 스타필드 광주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광주 설립은 지난해 12월 광주도시공사와 체결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 임동 옛 방직 공장터에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인 현대백화점도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부 내용은 심의 의결한 반면 일부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부지 용도 변경과 아파트 안건은 의결했지만 핵심 안건인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검증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광산갑 김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 송정역에 복합 환승센터와 전문 예술 공연장 등을 건립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 전주현 진보당 후보는 광주 첨단에서 신창, 풍영정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생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동남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봄꽃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진해군항제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가 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3월 말에 개최됐던 강릉 벚꽃 축제는 지난해보다 일정이 더 당겨졌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바짝 더웠던 날씨를 틈타 개나리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흐드러지게 핀 매화까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벚꽃도 곧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진해의 경우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이번 주부터
꽃이 필 전망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강릉시도 경포 벚꽃 축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4월이 아닌 3월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더 일찍 꽃이 필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긴 29일 개막한다고 지난 1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부쩍 더워지면서 벚꽃이 보다 일찍 필 것에 대비해 강릉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축제를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벚꽃이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필 수도 있어 화사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등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벚꽃 축제 일정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업체에선 축제 개막을 2주일가량 앞둔 지난주부터 일찌감치 축제에 사용할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벚꽃 축제는 원래대로 29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절이 빨라지다 보니까 2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위가 다시 조금 왔기 때문에 29일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벚꽃 축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면서 축제 홍보물도 진작부터 시안만 만들어둔 채 아직 인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상 기온으로 봄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꽃 축제들도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 해저에 산업단지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 현장 실사가 시행됐는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탄소 중립 실현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가스 생산을 마치고 가동이 중단된 동해가스전. 이곳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장고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따로 모아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탄소를 울산 신항에 모은 뒤 해저 파이프로 매년 120만 톤을 내보내는 겁니다. 가스를 뽑아내고 남은 공간에 안정적 보관이 가능해 천혜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그 가스전이 있었던 곳에 있는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새어나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좀 더 신뢰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탄소 포집 저장은 탄소 중립 실현의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도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는 태권호라든지 또 울대라든지 유니스트 같은 연구원들도 있는 만큼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 지원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에서 다 할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탄소 저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탄소 배출 도시로만 알려져 왔던 울산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밭에서 일하다 농기계 등에 다치는 안전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홀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대처도 쉽지 않은데요. 농기계 끼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밀양에서 비닐 수거 장비로 폐비닐을 수거하던 40대가 장비와 비닐에 끼어 숨졌습니다. 나흘 뒤 창원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가 보행령 관리기에 변을 당했습니다. 가슴 부위와 사타구니 그쪽 옷이 기계로 말려 들어갔나 봐요. 지난달 함안에선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끼인 7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홀로 또는 떨어져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뭐 다 하지도 못하고 농기계가 뭐 전 품목의 필수품이지. 일을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런 위험 사고가 있죠. 농기계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3,729건, 그중 2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형별로는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끼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성인 키만한 소민영의 옷이 낀 상황을 가정해 비닐 수거기를 작동하자 옷과 몸통이 수차례 돌더니 인형 상체에 비닐이 감깁니다. 워낙 단단히 끼어 잡아 빼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비닐하우스 개폐기. 기계를 작동하자 30초 만에 상체가 모두 말려 들어갑니다. 하우스 비닐은 두껍고 김철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말리면 끝까지 말립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하고 되도록 긴급정지 안정장치가 있는 기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밸브가 어디에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 위급함이 생기면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장도 중요한데요. 느슨한 옷과 장신구는 피하고 바지 밑단과 옷소매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계 전원을 켜놓은 채 다른 작업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아 기계를 쓰지 않을 땐 전원을 꼭 꺼야 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모습인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약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날이 흐린 가운데 봄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젯밤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 늦은 오후 비가 내릴 때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화재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에서도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9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 서부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흐릴 텐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훨씬 높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